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로 이어갑니다. 매일 먹는 식품, 건강을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는데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다양한 백신과 치료제가 국내에도 많이 도입이 됐는데, 백신이 허가됐다, 치료제가 긴급 사용 승인됐다,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셀트리온사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킬로나주는 품목 허가를 받았고요. 화이자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어떤 때는 허가, 어떤 때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 건지, 그 차이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식품의약품안전처 이고은 부대변인 연결해서 의약품의 허가와 또 긴급 사용 승인은 어떻게 다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거 맨날 들을 때마다 헷갈렸는데 오늘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의약품 품목 허가가 뭔가요? 네, 사실 품목 허가나 조건부 허가 또 긴급 사용 승인에 이르기까지 의약품을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 절차들이 이렇게까지 많은 뉴스에 언급되는 경우가 참 드물 겁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뉴스에서 듣게 되는 경우도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렇죠. 품목 허가, 조건부 허가, 긴급 사용 승인 등의 이런 행정 절차는 적용 대상이나 목적, 또 관련 법령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한 번쯤 그 차이를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질문을 주신 품목 허가란 제약업체가 개발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의약품은 사람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또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약사법에 따라서 정부기관, 즉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 판매,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정부는 제약업체가 의약품을 판매하기 전에 사람에게 사용해도 안전한지, 질병의 치료나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지 등 이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의약품을 사용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사례가 있는데 이를 감수하고도 이 의약품을 사용해야 하는지 등 그 유익성에 대해서도 국가가 품목 허가를 거치면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제도인데, 그러면 어떻게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이 품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제약업체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된 의약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관련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을 합니다. 제약업체는 그 비임상 시험 자료, 임상 시험 자료, 또 제품 품질에 관한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런 자료를 모두 준비해서 의약품 제조 또는 수입 품목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비임상이랑 임상이 어떤 차이인가요? 네, 이 비임상이란 쉽게 말해서 의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동물 실험 등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 실험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임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마지막으로 품질에 관한 자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약품이 그 안전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제조와 또 품질 관리를 잘 했는지, 그 과정에서 불순물이나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료고요. 이렇게 식약처가 제약업체가 제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그 개발한 의약품의 안전성, 효과성, 품질 등을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 품목 조건부 허가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품목 허가와 같이 허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말 그대로 조건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품목 조건부 허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사법, 그리고 상세하게는 그 하위 규정인 생물학적 제재 등의 품목 허가 심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각한 중증 질환 또는 희귀 질환 치료제, 또 감염병 대유행의 예방과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의 그런 경우에 적용이 되고요. 정식 품목 허가와 비교를 했을 때 제한된 자료로도 조건부 품목 허가를 받을 수는 있는데, 이 조건 이행 기간 내에 조건을 이행해야만 지속적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지난해에 또 기억하시겠지만
허가됐었던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그리고 또 항체 치료제였던 레키로나주도 모두 조건부 허가가 됐었는데 이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등을 비롯한 그런 다양한 조건들이 있었고 예. 이 중에서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는 조건들을 충족해서 이 조건부가 해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나머지 백신들의 경우에는 이제 허가 시에 약속됐던 그 제출 기한에 따라서 현재 조건을 이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으로 긴급 사용 승인은 어떤 건가요? 네, 긴급 사용 승인은 아직은 앞서 말씀드렸던 품목 허가나 그 조건부 허가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 코로나19처럼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평상시에 의약품에 대한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준비해야 되는 자료나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긴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전 세계적인 이런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의약품의 도입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발효된다고 할 수 있고요. 예. 또 지난해 말에 승인된 화이자사에 먹는 그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도입할 때 이 긴급 사용 승인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 국내에서 허가 전이지만 해외에서 먼저 공여받았던 그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도 당시에 이 트랙을 밟은 바가 있습니다. 예. 이 긴급 사용 승인은 신청 주체가 허가랑은 또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품목 허가나 조건부 허가와 다른 점은 이 주체가 다르다는 건데요. 예. 그 품목 허가를 받는 주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약품 제조 수입 업체고요. 네. 이에 반해서 긴급 사용 승인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장이 요청을 합니다. 다만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제조 수입업자도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허가라던가 조건부 허가 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의약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에도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이 세 가지 적용 대상이나 법령 취지가 다른 만큼 차이가 있는데요. 품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품목이 취소되거나 제조 수입 업체에서 허가를 취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종료될까지만 판매가 가능하고요. 다만 그 해당 의료 제품의 수급 여건이 변화하는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인정될 경우에는 조기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품목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품목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때는 허가 수준의 자료를 재구성하고 신청해서 다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어느 정도 이제 구분이 저도 가능해졌습니다. 감사하고 끝으로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식약처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허가 또는 긴급 사용 승인을 할 때 신청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 의약품 품목 허가나 긴급 사용 승인 이후에도 의약품 품목 허가 등의 갱신, 재심사, 약물 감시, 그리고 유통제품 수거 검사나 제약업체 현장 조사 등 그 시중에 업체가 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해 시판 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관리 과정에서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등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시장에서 퇴출까지 하는 등 엄중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약업체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보된 고품질의 의약품만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고은 부대변인이었습니다.